검찰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사단, 사단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라인. 네, 사단과 입장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을까 아니면 중앙지검장이나 검사장급에게 있을까? 추미애 장관이 던진 화두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발단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 1월 8일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기소되지 않습니까? 네. 기소 내용은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그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논란이 있다 기소를 덜컥했는데 정작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기소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상가에서 막말이 한번 있었던 이후에 최근에는 회의에서 누군가 이 중앙지검장에게 어떻게 검찰총장이 3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현직 부산지검장 맞습니다. 이 문지검장이죠.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비판한 거예요. 검사장에게 수사에 실질적 지휘권이 있는 것인데 이 검찰총장이나 자신 법무부 장관까지도 수사 지휘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휘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검사장의 의견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역비판을 또 한 거거든요. 이후로 이제 과연 수사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다음 날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줍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장관이 하는 경우에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검찰청법 조항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 본원적 권한입니다.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그 지휘 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입니다. 그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영장을 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거는 검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 해석이 맞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도대체 일반적인 지휘권은 뭐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검사는 원래는 단독제 관청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부적 결정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검사 동일체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검사 단독제 관청이기 때문에 너무 단독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묶어놓을 필요가 있어서 단독제 관청이에요. 단독제 관청. 한 사람이 이거로 시청, 군청 하는 것처럼 하나의 관청입니다. 독자적인 의견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검사가 국회의원이 한 명이 1인이 다 입법기관이라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 동일체 원칙은 너무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묻기 위해서 또 그걸 보강하는 측면에서 동일체 원칙이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휘 감독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원칙대로 따진다면.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윤석열 지금 총장이 유명해진 사건이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본인이 거슬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국정원 직원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사했잖아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위의 명을 안 따르더라도 외부적인 결정을 어차피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추미애 장관의 첫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있고 각 검사장들이 있고 지검에 또 차장, 부장들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겠냐. 외부적인 결정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조직 논리가 작동하도록은 최종 책임자는 지검장이 지는 거고 검찰총장은 그 검찰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니까 검찰청법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 아니냐. 그래서 그걸 일반적 지휘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추미애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구체적인 건 검사장이 지시해야죠 하셨는데 또 원칙적으로는 양 변호사 설명대로라면 원칙적으로는 검사는 누구 지휘받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존재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최강욱 비서관의 혐의다.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왜 압수수색 안 하나? 오늘이라도 하세요. 라는 지시는
그게 누가 합니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다. 네, 현실적으로는 이건 이제 보통의- 구체적 지휘권입니다. 그렇죠. 굳이 표현하자면 구체적 네. 지휘권이라고 할 텐데 대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지죠. 네. 무슨 뭐 방패 수사부의 몇 부장이 네. 팀을 맡았다. 그럴 때 그 팀장이 역할을 맡아서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차장이나 부장선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그 결제 서류, 그러니까 그 서류가 나가는 거는 네. 그 일을 담당한 담당 검사 그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렇죠. 검찰 관련해서 워낙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서 모든 총괄하는 건 맞는데 그 검찰 내 조직의 논리에 따라더라도 네. 일반적인 사건 그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일단 중앙지검장의 결재가 있는 게 원칙에 네. 가깝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보기에 일을 잘못했다라면 네.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인사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징계까지 아니더라도 문책을 하거나 그런 네. 방법이 맞았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추미애 장관은 한 거죠. 예를 들어 보도국의 저희 9시 뉴스 편집권은 네. 보도국장에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 주관들과 부장들과 또 보도본부장과 협의해서 하니까 그렇죠. 참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렇죠. 검찰 안에서 검찰은 수사도 하고 아시겠지만 기소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그걸 재판에 넘기는 것까지 하는데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에 넘기는 검사를 나누자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수사검사, 기소검사가 따로 있으면 부서가 따로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네. 수사를 하고 그 사람을 재판까지 넘기게 되면 네.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기소 검사가 한 번 더 이거를 보도록 하자. 그 지금 검사가 마음 먹고 수사해서 마음 먹고 넘기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법적 권한이 다 몰라져 있으니까 네. 마치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 재판을 넘기기 위해서는 검사가 한 번 더 봐야 되잖아요. 지금 구조가. 네. 근데 그거를 그럼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 누가 보지? 그냥 재판에 넘어간다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소검사가 한 번 더 봐서 재판에 넘길지를 보자. 예, 그런 반대하는 논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논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네. 그리고 또 직접 수사 지금 검찰 내 직접 수사 부서가 어차피 축소됐는데 네. 이걸 뭘 그것까지 또 나누냐.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결정은 단독적 관청이지만 네. 내부에서는 부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지청장도 본다라는 거죠.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기소검사까지 따로 있으면 네. 검사가 열심히 권력형 범죄를 취재했는데 기소검사가 만약에 뭐 정부 편이라면 네. 뭐 굳이 제가 쉽게 설명해서요. 기소 재판에 안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의도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와요. 네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판이 있는데 네.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줬어요. 네. 공수처는 수사도 할 수 있고 이 독단적으로 기소도 할 수 있어요. 네.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주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이 정작 검찰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굳이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건 네. 논리모순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요. 공수처는 뭐 이제 신설되는 거니까 네. 작은 조직입니다. 검찰 전체 조직이면 작으니까 그 효율성을 좀 시작부터 보장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매우 검찰 조직 전체에서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다.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접 수사 부서가 몇 개 안 되거든요. 6대 범죄 영역만 네. 할 수 있고 그 규모도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경찰에 예, 그러니까 경제 범죄, 네. 이 최근에 이제 다가올 총선, 선거 관련 범죄, 그다음에 부패 범죄, 뭐 공공 범죄 이런 거 이제 6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기소에 대해서 그냥 원스톱으로 가게 되니까 중간에 한 번쯤 네. 필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봐라 정도인데 네. 좀 이게 논란이 너무 커진 자,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는데 조 전 장관이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응원했죠. 수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는 거 이런 SNS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만나자는 입장을 전했는데 윤 총장이 지금은 만나서 이렇게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이 선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실무진들끼리 말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거였고 그래서 거부를 당한 다음에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일단 거절을 했고 사실 이거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인권 보장이라든가 형사 절차 내에서 어찌 보면 필요한 일인데 다만 경찰에게 주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제 의견입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자 검찰이 다 가지고 있대. 내부에서 한번 나눠봐라. 그럼 외부에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어떤 중재안을 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